자, 월요일입니다. 글로벌 이슈들 점검해 보면서요. 한 주간의 장세 진단 좀 해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봄이 온다 하는데도 증시에는 올 듯 말 듯하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지난 그 3개월여 동안 우리 장세 쭉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예. 연초부터 어수선했죠. 예. 네, 한 분기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가장 큰 지금 1분기 동안에 이슈는 처음 시장이 열리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말 연초에 혹한에 따른 미국 경제 지표의 예. 위축. 그리고 곧 이어서 나타난 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네. 그래서 이제 지정학적 위험이 시장을 또 발목을 잡았고요. 또 이제 중국의 금융위기가 이제 2월 하순부터 불거지면서 이재 상품의 만기, 그리고 회사채 부도, 그리고 전반적인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까지 이제 확산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3월 20일이죠. 3월 20일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날입니다. 예. 사실은 미국 연준 중앙은행이 처음으로 이제 시장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한 날이죠. 그런데 묘하게 3월 20일부터가 사실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변화가 또 생긴 시점입니다. 원래 이제 2008년 7월 이후에 금리 5.25%에서 이제 제로금리까지 쭉 낮추면서 연준이 이제 제로금리 정책을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해 왔는데 5년여 만에 처음으로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를 이제 시장과 소통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던 작년 하반기에도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안전자산 선호, 전반적인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축이 나왔어야 되는데 3월 20일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상당히 위험자산 선호 쪽으로 좀 예상 외의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고요. 그래서 금값도 떨어지고 있고요. 3월 20일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신흥국 쪽으로도 원래 2월 초중순부터 좀 변화의 조짐은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지난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완연하게 특히 아시아 7개 신흥국 쪽, 인도네시아 쪽은 신고가를 지금 경신하고 있고요. 2월 달에 대충 한 22억 불 이상 순유출이 됐는데 3월 달에만 6억 불 이상 순유입이 됐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상당히 신흥시장 쪽으로의 자본 유입이 3월 20일 이후에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미국 고용 지표가 2월 혹한의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났고 또 지난 주말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이 되겠네요. 이제 미국 3월 고용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미국 경제가 이제 정상적인 확장 궤도에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으로 지금 시장이 4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이 의미 있는 날이다 이 말씀은 사실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이 끝난 시점 이후 한 6개월 정도 되면은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날짜를 지목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얘기가 사실 시장에 좋은 뉴스는 결코 아니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져서 위험자산 쪽, 특별히 신흥국 주식시장 쪽에 순유입이 있었다. 우리 시장에도 그 무렵부터 어떻게 보면 좀 변화가 있었다. 그건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왜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은 신흥국 주가가 자산 가격이 많이 이제 떨어졌고요. 가격이 싸졌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연준이 금리를 당장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장과 이제 소통을 해나가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인데, 이거를 시장에서는 일단 경기에 대한 신뢰도의 증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 이런 쪽으로
좀 더 그 경기 확장에 따른 위험 자산의 위험도가 준다. 네. 근데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시장은 지금 가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측면은 그동안 그 선진국 증시가 사실은 그들의 경기 흐름과는 조금 괴리돼서 상당히 빠른 템포로 주가가 이제 과잉 유동성에 의해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신흥시장, 선진국 시장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규모의 강도가 조금 약화될 수 있는 시점.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이제 이미 경기에 앞서서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 이제는 경기나 이제 구체적인 좀 증거들이, 경기 회복의 증거들이 확인될 때까지는 조금 속도 조절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신흥시장, 선진국 시장을 둘러싼 다소 조심스러운 견해가 확대되면서 오히려 자금의 물꼬는 경기가 확장되면 어차피 신흥국들이 경기 후행적으로 선진국에 뒤이어서 경기 후행적으로 움직이니 많이 떨어진 신흥국 주식을 사는 것이 경기 확장기에 당연한 논리 아니냐. 예. 이런 쪽에 이제 분위기가 몇 주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만으로는 후진국, 그러니까 신흥국까지, 그러니까 윗목까지 따뜻해지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거나 힘들 수 있지만 정말로 경기가 좋아진다라면 그 레버리지라고 하나요? 어떤 승수 효과가 큰 신흥국 경제에 대한 영향이 훨씬 더 클 수 있으니까 선진국이 워낙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키높이를 맞추는, 눈높이를 맞추는 어떤 그런 형태의 자금 흐름이었다. 이런 분석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박사님, 우리 시장,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제법 산단 말이죠. 물론 이제 연간으로 보면 아직도 순매도 보면 훨씬 큽니다만은 3월 하순부터 4월 들어서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사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의 매력도가 갑자기 뭐 한 보름 사이에 커졌을 리는 없을 텐데. 예.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까? 결국엔 우리 시장은 글로벌 증시에서의 위치는 반은 선진국이고 반은 개도국입니다. 예. 그래서 FTSE는 지금 선진국에 편입돼 있고 그렇죠. MSCI는 지금 신흥국에 아직도 편입돼 신흥국 있죠. 지수고요. 그래서 애매한 영역이고 예. 또 인도네시아라든지 다른 그 조금 가벼운 시장에 비해서는 좀 중대형주에 속하죠. 우리나라 네. 시장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국 시장이 신흥 시장의 어떠한 탄력적인 어떠한 경기 회복에 의해서 지금 외국인들의 선택을 받기에는 아직은 글로벌 경기의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 그리고 쉽게 들어갔다 나오기에는 조금 무게가 있는 증시이기 때문에 네. 시동도 좀 천천히 걸리고 좀 조심스러워하는 이제 이런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경기에 대한 신뢰가 조금은 더 개선이 돼야 보완이 돼야 아마도 외국인들은 좀 더 들어올 텐데요. 이미 발빠른 외국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3월 20일 네. 그 앨런이 FOMC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시점부터 예. 우리나라 시장을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해서 지금 현선물 합쳐서 10일 거래일 동안 5조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최근에 물론 이제 현물 시장에서만 작년 가을 이후에 5조를 팔았기 때문에 예. 지금 작년 가을 이후에 판 규모 정도는 최근 현선물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도로 쓸어 담았다. 선물까지 포함하면. 예. 그래서 조금 긴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산 게 작년 7월 하순부터인데 그렇죠. 13조 정도를 사고 5조를 팔았다가 지금 5조를 새로 샀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하반기로만 놓고 보면 네트로 한 8조 정도의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좀 들락날락거리긴 하지만 아직 버리기는 어려운 시장인 상태. 이런 상태에서 경기에 대한 연준의 자신감이 표출된 시점부터는 다시 급하게 선물 시장을 비차익 중심으로 사들이고 있다. 뭔가 네. 급한 모습이다라는 그런 거를 저희가 글쎄,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좀 같아요. 눈치를 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한국 시장을 조금 더 매력을 가지고 살려면 사실은 무엇보다도 이제 말이 필요 없고요.
경기 지표입니다. 예, 경기 지표가 좋아지면 사지 말라고 해도 아마 살 겁니다. 하기야 그 친구들이 뭐 우리 말 듣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기 지표보다는 자기네들의 경제 지표, 어차피 자기네들이 지금 그 미국 경제가 전 세계 경제에 앞서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선행국이기 때문에 네. 미국 경제 지표가 조금 강화되면 안 살래 안 살 수가 없다. 지금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그러시죠. 미국 그 비농업 일자리 지수입니다. 이제 뭐 예. 일반 투자자분들도 너무 이제 자주 친숙한 지표가 됐는데요. 예. 이게 지금 지난주 주말에 이제 좀 다시 양호하게 발표가 됐죠. 네. 19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1, 2월 달 수치가 3억 6천 명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볼 때는 3월 지표가 그다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미국 고용 지표에 비해서 우리나라 이 파란색 선인 우리나라 코스피 상승률이 상당히 괴리를 많이 보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못 믿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 지표에 대한 신뢰가 앞으로 우상향으로 계속 좀 그 방향을 보여주면 예. 사실은 빠른 속도로 이 괴리를 좁혀나갈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경제 지표 중에 가장 신뢰성이 있는 게 ISM 지수입니다. 예. 이게 가장 신뢰가 있고 또 시장하고도 상관성이 높은데 사실은 장기 시리즈로 보더라도 50 이상일 경우, 그러니까 기준선이 50인데요. ISM이 50 이상일 때에 한국 시장이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한번 주셨어요. 이게 등락률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주가 등락률이 거의 한 3년째 제로에 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없는 플랫한 상태인데요. 일단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 제조업 지수는 안정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 번 더 안정감을 좀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미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미국 경제의 회복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국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매수세가 유발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라든지 ISM 지표, 그러니까 파란색 선과 우리나라 코스피의 진행 방향과의 이 괴리가 향후에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 혹은 경기 지표가 개선되면 개선될수록 좁혀들 가능성이 많다. 이미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좁혀질 가능성이 있고 한번 시동을 걸기는 좀 어렵겠지만 시동을 걸면 빠른 속도로 경기에 대한 신뢰를 주가에 반영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통상 박사님 2주에 한 번 정도 저희 월요일마다 모십니다만은 저희가 이 연초에 벌어졌던 미국 경제 지표의 하락세를 두고 갑론을박 많았는데 박사님 꾸준히 이게 날씨 영향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또 반대쪽에 있던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3월 들어서 나오는 지표들은 1, 2월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서 일단은 그 분석이 무게가 더 실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향후에 미국 경제 지표가 직전에 예상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추위라든지 한파라든지 눈보라 이런 거는 없을 테니까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 보여줬던 작년 4, 4분기 정도에 보여줬던 그런 상승 국면을 다시 2, 4분기 혹은 3, 4분기 갈수록 이렇게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더불어 생기거든요. 가장 지금 시장에 관심이 있고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 결국에는 관점의 차이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경기의 회복 속도가 어차피 이번 경기 국면에서는 너무 더디고 시원치 않으니, 예. 주변 국가지의 온기가 올 때까지 이게 다 사람들이 지칠 것이다. 예. 오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하고,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이제 그럴 가능성보다는, 네. 지금 2008년 이후에 한 5년간 걸쳐서 진행된 굉장히 더딘 경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미국 경제에 너무나 광범위하고, 규모가 컸던 디플레이션을 해소시키느라고 생긴, 지루한 기간이었고,
이제부터 전개될 부분은 지금 미국 잠재 성장률과 실질 GDP의 차이가 한 4, 5천억 달러밖에 안 되니 네. 이게 가장 많이 벌어졌을 때는 한 1억 6천 만 달러 정도. 네. 지금의 한 3배 규모로까지 벌어졌었는데 지금 이제 디플레이션 규모가 한 3분의 1로 축소가 됐다. 네. 그래서 연준도 앞으로 1, 2년 후부터는 인플레를 걱정해서 금리를 손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근접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임금이거든요. 네. 미국의 임금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소비가 증대할 경우에 그로 인한 주변국들의 대미 수출 증가가 여기서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발권으로 인한 유동성이 아니라 실질 소득으로 인한 유동성의 증대.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에도 3월 중국 수출입 지표가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3월 달에 당장 중국 지표가 대미 수출 증가율이 뭐 높게 나온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적습니다만 4월 달, 5월 달을 지나갈수록 미국 고용 지표는 월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수 창출이 일어날 거고 그런 과정에서 과거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임금의 탄력적인 상승이 일어나면 은행 대출도 늘겠죠. 그리고 소비도 늘 겁니다. 그리고 소비가 증가하니까 또 은행 대출도 늘고 또 일자리가 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고용을 매개로 한 선순환이 조금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 지난 한 3, 4년과는 다른 조금 가파른 경기 확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본다면 그 과정에서 주변국이 그동안 미국 경제가 좋아져도 우리는 언제 좋아지나 뭐 이러고 한숨을 쉬고 있다가 진짜 좋아지네, 수출이 좋아진다 뭐 이렇게 되면 기업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지금 눈높이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하반기 기업 이익에 대한 전망이 조금 상향 조정되면서 거기서 상당히 수익 개선의 모멘텀에 의한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군요. 2008년에 그 리만 사태 이후에 거의 사망 직전까지, 환자로 치면 거의 사망 직전, 그렇습니다. 목줄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급약 처방 막 해가지고 이제 기운 좀 차려놓고 맞습니다. 이제 움직일 수 있게끔 또 그 영양제를 좀 투여했는데 그 효과가 설설 나타나서 이제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움직인다는 건 거의 이제 뭐 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생산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자기 주머니에 돈을 넣는 단계의 초입 국면에 지금 와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기 동행 지표는 사실은 전혀 개선이 안 돼 있습니다. 미국 주가는 선행 지표에 의해서 움직여 왔고요. 한국 주가는 이제 동행 지표, 글로벌 동행 지표에 동행해 왔기 때문에 글로벌 동행 지표, 미국이라든지 선진국 동행 지표가 좋아지면 경기가 실제로 좋아지면 이제부터는 반응을 할 때가 거의 가까이 왔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맞죠. 근데 지난 주말에 좀 이상한 모양새가 나왔어요, 박사님. 나스닥이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급락한 주식들을 보니까 직전 1년 동안 제일 잘 나가는 회사들, 예를 들면 페이스북, 테슬라, 링크드인, 뭐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주가가 100%에서 400% 정도 올랐던 주가들이 뭐 물론 뭐 많이 올라서 일시적으로 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필이면 왜 블랙 먼데이가 한 번 더 올 거다 이런 그 어떤 애널리스트인가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그런 게 겹쳐가지고 공포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일회성 그냥 해프닝입니까? 아니면 시장의 질적인 변화가 좀 있을 무렵에 나왔던 현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첫째는 그 실질적인 경기 확장보다도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인 미국장이었기 때문에 기업 이익도 조금 뒷받침은 됐습니다만은 유동성이 일단 멀티플 PR을 그 확대시키는 그런 국면에서 지나친 성장주 투기가 먼저 일어났다. 이번에는. 그래서 그 성장주, 스토리 주식, 모멘텀 주식들의 퍼가 50배에서 100배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전체로 보더라도 2011년 7월 저점 이후로 보면은 지금 90%가 올랐거든요. 거의 더블이 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종목별로는 뭐 한 서너 배 이상 올랐고요. 그렇죠. 지금 나스닥의 40주 이동 평균선이 대략 지금 한 4,000선 정도 되니까 사실 여기서 40주 평균선까지 떨어지더라도 대세 상승에는 별로 지장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동안 40주는 이평은 계속 터치를 해오면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정을 받을 만한 자리에서 받았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 주가의 거품 가능성이 지금 적다고 보는 거는 전체 S&P 500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퍼가 한 16배 정도 됩니다. 사실은 기업이익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면서 퍼가 그렇게 많이 슈팅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코 낮은 PER은 아닙니다만은 2000년 같은 경우에 거품이 있었을 때 S&P 500 자체가 24배까지 갔거든요.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예, 그래서 사실은 S&P 500 지금 한 16배 정도를 네. 완전히 거품이다. 블랙 먼데이 같은 이상한 일이 벌어질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예. 왜냐하면 우리 시장은 뭐 PER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10배 수준 정도 되니까 네. 아직은 꽃도 피기 전에 또 엄동소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죠. 뭐라 할까요?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 그런 그렇습니다. 시기였는데 그냥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공교롭게 2000포인트 선에 우리도 지난 주말에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난 주말에 하락했고 또 오늘도 하락세 특별히 또 코스닥 위주로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장세 변화에도 영향을 좀 줄까요? 왜냐하면 연초 들어서 사실 그 연초부터 코스닥이 한 10% 정도 오르고 코스피는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코스닥 위주로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나스닥이 많이 빠진 거, 코스닥이 많이 이런 함수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예, 근데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의 좀 그 대표적인 주자들의 그리고 또 이제 거래소 안에서도 조금 그 미국의 지금 예. 최근에 예. 상승 주식과 비슷한 나스닥의 상승 주식과 비슷한 그런 그 개념적 성장주, 인터넷주, 예. SNS 관련주 뭐 이런 쪽은 신기술 관련주 이런 것들이 퍼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멀티플이 높지 않고 거품이 아니기 때문에 나스닥과 코스피 특히 코스닥 이 세 개의 관계는 그다지 단기적으로 보면 상관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부터 만약에 시장이 뜬다면 그것은 이제 외국인들의 폭넓은 또 특히 글로벌 ETF 펀드들의 한국 시장 매수에 의한 것이라면은 저인 방식으로 지수 관련주를 패키지로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또 약간 액티브 베팅에서 엣지를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세컨티어 종목들이 경기 확장기 때 뭔가 스토리도 있고 또 어닝의 개선도도 높기 때문에 대형주 안에서의 세컨티어 종목들, 중저가 세컨티어 이류주들 이런 쪽으로 폭넓게 대형주 중심의 장이 펼쳐질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대형주가 조금 약진의 속도가 빨라지면 중소형주와 코스닥은 조금은 숨고르기를 보일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미국 나스닥의 폭락하고 연결돼서 움직이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삼성전자의 어닝, 내일 발표됩니다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시장의 기대치는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작년 3, 4분기, 뭐 4, 4분기에 어떤 기대했던 것보다 한참 낮아져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지금 기대 수준보다 조금 더 좋거나 아니면 다소 좋은 그런 결과치가 나오면 삼성전자가 다시 견인하면서 2000포인트 훌쩍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이번 주 전망들이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 실적 그 올해 예상치가 30% 순이익 증가율인데 아무도 안 믿고 있는 순이익 증가율이죠. 네. 예, 그래서 컨센서스 자체가 지금 무의미하고 예. 그래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닝 쇼크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어닝 쇼크라기보다는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컨센서스하고는 괴리가 있는 실질적인 지표에 네. 수렴한다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쇼크보다는 그 다음 2분기 내지는 하반기 특히 매크로가 돌았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경기가 안 좋을 때 나름대로 실적을 좀 잘 방어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경기가 돌았을 경우에는 이익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하반기에 대형주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 쪽으로 오히려 그 개념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네. 있을 수가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1분기 실적이 가장 실망스러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주식시장은 지금 편안한 상태다. 네. 이런 관점에서
특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산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그냥 시장 전체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지금은 대형주의 상승을 4월 달, 5월 달에는 조금 더 네. 노려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하고요. 장세 진단을 쭉 해봤는데 이런 거군요. 그 1분기에 우리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은 거는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주가에 그렇게 악영향을 주겠냐. 그렇지 않다. 이런 분석 주셨어요. 삼성전자의 어닝 전망치도 사실은 작년 말이나 작년 중반기에 비해서 훨씬 낮아져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돼 있고 이런 것들이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다시 우리 대형주 쪽에 실적 개선의 모멘텀이 있다면 주가는 선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2분기에 대형주 위주의 장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진단 주셨습니다.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